전산세무 2급 73회 기출 문제. 160 아이콕스는 169페이지죠. 그죠? 169페이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서부터 이제 골 때리는 문제야. 처음 봤죠? 이런 문제. 3월 30일. 자, 배당 지급한 거거든요. 배당. 근데 여기 보면 주주가 개인 주주한테 준 것과 법인 주주한테 준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개인 주주는 배당금 원천 징수하지만 법인 주주는 배당 소득세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원래는 그 원천 징수라는 게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그 개인들이 세금을 뭐 다른 데다 쓰고 납부하지 않을까봐 개인들한테 소득을 줄 때 세금을 떼고 주는 거거든요. 법인 간의 거래, 이제 법인한테 주는 건요, 실질적으로 법인과 법인 간의 거래는요, 원천 징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법인 거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법인에게 원천 징수, 법인은 원천 징수를 안 해요. 그럼 쌤, 법인한테 주는 거 이자도 있고 배당도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배당 소득세 원천 징수 안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배당 소득세. 그럼 이자는 왜 법인한테 줘도 원천 징수 하나요? 원칙적으로는요, 이자랑 배당 다 법인한테 주는 거 원천 징수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근데 이제 법인 중에는 어떤 법인이 있냐면 그 비영리, 법인세가 과세 안 되는 비영리 법인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은 우선은 원천징수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은 세금 낼 게 없잖아. 법인세가. 이 법인 비영리 법인에 소득이 있어도 세금 낼 게 없거든요. 그럼 원천징수 안 하는 거죠, 그죠? 세금 낼 게 없으니까. 근데 우선은 법인한테 그걸 다 물어볼 수가 없어. 원천징수 할 때 금융기관이 그 언제 물어봐. 그러니까 이자 주는 법인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선 다 떼, 그냥 얘는. 법인이든 뭐든 상관없어, 떼.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떼. 그리고 법인 중에 법인세 과세 안 되는 비영리 법인이 있어. 니네들이 신고해서 너네 비영리 법인이야. 신고해서 너네 원천 징수된 거 다시 환급 받아라요. 원천 징수를 할 때는 그 사무가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누구는 원천 징수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자 소득과 관련해서 줄 사람 너무 많단 말이야. 개인도 줘야 되고 법인도 줘야 되고, 법인 중에서 그 비영리 법인도 있고 영리 법인도 있고. 그럼 비영리 법인은 원천 징수 안 하고 영리 법인은 하고 개인은 또 하고 뭐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애초에 법인이던 개인이던 이자를 줄 때는 다 원천 징수해요. 그렇게 해놓고 비영리 법인 너네들 원천 징수하면 안 됐지? 다시 신고해. 신고해서 너네들 원천 징수한 거 다시 환급 받아.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자는 원천 징수합니다. 이자는. 근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은 주주 명부에 써 있어. 주주 명부에. 그래서 법인 주주한테 주는 거 있죠. 법인 주주 명부에 써 있거든요. 법인 주주에. 개인 주주는 원천 징수해야 되지만 법인 주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배당 주는 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이자를 지급하는 대상은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뭐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법인 주주는 많지 않을 거라고요. 법인 주주. 그래서 요 법인한테 주는 건 얘네들은 세금을 탈루할 리 없다. 그래서 법인 배당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자랑 배당요, 법인한테 원천 징수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 해놓고 나중에 이제 과세 안 되는 애들 있죠? 과세 안 되는 애들은 너네들 신고해서 환급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자는 원천 징수를 합니다. 단 배당은 안 한다고요. 법인 주주한테 주는 건. 법인 주주.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인 주주한테 주는 건 원천징수 하는 게 아니야. 개인 주주한테 주는 것만 배당 몇 프로? 14%. 지방소득세 몇 프로? 그 금액의 10%니까 1.4%죠. 그래서 개인 주주한테 준 것만 원천징수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날짜 가서 3월 15일자 날짜를 확인해야 돼요. 이렇게. 배당은 이익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 있던 2월 이익잉여금 자본이 차변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서 미지급 배당금. 그래서 이거를 줄 때 이제 이걸 줄 때 3월 30일 날 대변에 차변으로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 그리고 개인 주주한테 주는 건 500에 대해서 원천징수해야 된다고. 500에 대해서. 나머지 500은 법인 주주한테 준 거기 때문에 원천징수 안 한다고요. 그러면 500 그리고 500은 그냥 줄 거고 500은 보통예금으로 500은 그냥 줄 거고 나머지 500 있죠? 이거는 지금 법인 주주한테 준 거야. 원천징수 안 한 거야. 개인 주주한테 준 것만 원천징수 한다고요. 500에 자 배당 소득 원천징수 몇 프로라고요? 14%.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4%, 15.4%. 500에 15.4%, 0.154. 77만 원인데 70만 원은 소득세 그리고 나머지 7만 원은 지방세죠.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세는 관할 구청에 납부합니다. 그래서 얘를 예수금으로 먼저 할까? 예수금 세무서래. 국세는 세무서. 국세 70만 원. 그리고 또 예수금 구청. 지방세는 이렇게. 나머지 그래서 이 923만 원이 법인한테는 원천징수한 거 아니에요. 500만 원. 개인한테만 원천징수하고 423만 원만 준다고요. 다 합쳐서 923만 원 보통 예금이 된다고. 자, 2번 제조부서에 사용하던 노후 차량 운반구를 친환경 차로 교체할 목적으로 개인 김수철에게 처분하고 처분 대가 33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으로 수령함과 동시에 현금 영수증 발급했다. 차량의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고요.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400이다. 전기말 누계액이네. 근데 요 부분 보세요. 처분일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이를 분기하래요. 얘가 지금 감가상각이 직전에 누계액이 얼마냐면요. 400이거든요. 직전 과세기금까지 400. 직전 과세기금까지 400이거든. 근데 어떻게 처분일 3월 30일 날 처분했잖아요. 3월 30일 날 이때까지 처분했으면 요거만큼 썼을 거 아니야. 그죠? 요거만큼 감가상각 먼저 해야 돼. 기중에 처분하면 그래서 선상각 감가상각 먼저 회계 처리하고 선상각 후 처분 분개를 해야 됩니다. 내용요소 5년이고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이고 원단위 미만 반올림하고 원단위 미만 반올림한다. 월할 계산하며 반드시 하나의 전표. 반드시 하나의 전표 입력하래요. 그래서 3월 31일 날 2분기 먼저 해야 된다고요. 감가상각, 선상각. 감가상각비. 몇 번대 감가상각비예요? 제조부니까 500번대 감가상각비.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 이 감가상각 50 어떻게 나온 거야? 3개월치 한 거? 3개월치 1,000만 원에 잔존가치 없으니까 5잖아. 그럼 얼마요? 연간 200이죠. 연간 200인데 곱하기
3개월이면 12분의 3이죠. 그러면 200 곱하기 3 나누기 12 50만원 나오네요. 그래서 감가상각비 50. 그리고 봐봐, 여기다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는데, 차량 원방구 하나의 전표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면 또 분계를 할 거거든요. 이제 어? 자, 메인 매출 전표네요. 그죠? 그렇구나. 좀 더 빨리 얘기해 주지. 자, 3월 31일.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급했네요. 부가지수 포함해서 유형은 뭔데요? 22 현과. 22 현과. 차량 운반구 300 30 300과 30. 거래처는 김수철. 그리고 우선은 제품 매출이 아니라 부가세 예수금은 나와두시면 되고요. 그죠? 이거 차량 운반구로 바꾸면 돼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그럼 되게 복잡하네. 지금 보니까 우선은 얘는 차량 운반구고, 그거 하기 전에 뭐까지 같이 하냐면 감가상각비까지 회계처리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차변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몇 번째 감가상각비 500번째 감가상각비 50.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기계장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 50. 그리고 뭘로 받았어요? 330을 현금으로 받았고요. 차량 운반구 대변으로 보낼게요. 완전 엉망진창. 1000만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209번 450이죠.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구는 지금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50만큼 잡혀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250이죠. 제가 왜 250만큼 잡힌 거야? 왜? 원래는 취득가액이 1000만원이고요. 누계액이 450이었지만 금방 감가상각 누계액을 얼마만큼 50만큼 더 처리했잖아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450이 될 거고요. 취득가액이 1000인데 누계액이 450이니까 장부금액은 얼마예요? 550짜리죠. 장부금액 550짜리를 얼마 받고 팔았어요? 부가세 별도로 300 받고 판 거잖아. 그러니까 550짜리 300 받고 팔았으니까 250만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거죠. 유형은 현 과로. 그래서 어디 갔나 했네. 또 매매주 전표에 현과로에서 요런 분계가 되죠. 자, 3번 장기차입금 5억을 출자 전환하기로 하고 주식을 발행했죠. 관련 계정별 원장을 참조해서 출자 전환에 대한 전표 입력을 하시오. 증자 관련 부대 비용은 없고요. 차입금 관련 계정은 장기차입금 말고 임직원 등 장기채권 쓴대요. 까다롭네요. 자, 임직원 등 장기채권 4월 10일날 대변에서 차변으로 임직원 등 장기채권, 임직원 등 장기채권인데 거래처 등록은 생략한답니다. 5억. 그리고 대변에 4만주 곱하기 액면가 자본금 4억이죠. 그리고 1억은요. 1억. 관련 계정 조회해야 돼요. 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는지 조회 들어갑니다. 4월 10일 날. 컨트롤 F 눌러서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없대요. 그럼 다 주발초지 뭐. 그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4번 매도 가능 증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했다. 매도 가능 증권은요.
우선 시험에서 나오잖아. 이 매도가는 증권 이론으로 나오잖아요. 처분 손익이 나오면 되게 쉬워요. 1억 5천 주고 샀고요. 1억 3,500원에 팔았죠. 1억 3,500에 1,500만큼 손실이야. 매도가는 건 처분 손실. 시험에서 이론으로 나오면 매도가는 증권 그냥 원가로 보면 돼요. 그래서 금액은 나오는데 이제 분개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매도가능 증권과 관련해서 1억 5천 주고 샀다가 전년도 말에 1억 4,500이 됐고 지금 1억 3,500이 된 거죠. 그러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분개를 해볼게요. 처음에 매도가능 증권 취득했을 때 매도가능 증권 1억 5천 뭐 보통 예금 1억 5천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결산 시 매도 가능 증권이 1억 4,500이 되면 500만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500 그랬다가 올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시 보통 예금에 입금 받았을 때 양도가액은 1억 3,500이죠. 매도 가능 증권 장부 금액은요 1억 5천에서요 500만큼 빠졌잖아. 1억 4,500짜리 전기말 공정가치. 그러면 원래는 1,000만원이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돼야 되는데 평가 손실 있죠? 평가 손실도 처분 시점에서 처분 손익을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매도하는 건 평가 손실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보내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500 이것까지 합쳐서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요거를 제가 계산하는 건 되게 쉽다고 했잖아요. 그냥 처음에 샀을 때 금액과 처분 시점의 금액을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1억 5천 주고 사서 1억 3,500에 팔았으니까 1,500만큼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데 분개를 할 때는 이렇게 분개까지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나 분개는 했나? 일반 전표에? 6월 2일날 0602 매도 가능 증권 1억 4,500 매도 가능 증권 보통 예금으로 1억 3,500 그럼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있던 평가 손실을 대변으로 500 이거만큼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자, 문제 2번 부가가치세 7월 25일 날 법정 신고 기한 내 이행하지 못했네요. 그럼 기한 후 신고해야지 뭐. 매입매수전표 입력하고 단 분개는 생략한다. 부가가치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고요. 그리고 미납일수는 5일로 하며 과세표준 명세는 생략하고 원단위는 절사한다. 매입매출전표에서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저거를 지금 넣어서 기한 후 신고하는 거죠. 4월 15일 유형은 수출이죠. 16 수출 금액은 1,500 거래처는 럭키 영세의 구분은 뭐 직수출이겠죠. 분개는
생략한다. 직수출. 그리고 4월 26일 640 전자세금에서 발급받음 매입이죠. 50일 과세. 금액은 640. 부가세 별도니까 64만원. 거래처는 충남 동상 전자. 분계는 5월 18일 종이세금계에서 발급했대. 10일 과세. 부가세 별도 720 72만원. 거래처는 경기상사. 전자 아니죠. 분계 없음. 6월 28일 카드로 결제했죠. 57 카과. 부가세 포함이니까 20만원과 2만원. 거래처 오피스. 신용카드는 우리카드. 분계 없음. 이거 기한 후 신고예요. 이렇게 매일매출 점표에 입력해 두시고요. 부가세 신고서 4월부터 6월 4월부터 6월 이렇게 지금 다 들어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뭐 해야 돼요? 가산세. 가산세. 그래서 지금 가산세와 관련해서 자, 첫 번째 가산세입니다. 세금계산서 종이세금에서 발급한 건이 한 건이죠. 법인은 종이세금에서 발급하면 안 되잖아. 1%죠. 종이세금 계산서 공급가액의 720에 1%. 여기 넣어도 되고요. 여기다 넣어서 1%로 해도 돼요. 둘 다 답안이라고 인정했으니까. 그리고 종이세금에서 그 다음 야 봐봐요. 우리가 맨날 했던 게 어디냐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에서 신고가 여기였어. 일반. 근데 이거 신고는 무신고입니다. 기한 후 신고야. 기한 후 신고. 무신고야. 무신고 일반. 여기는 미납세 곱하기 10% 곱하기 50% 감면이었죠. 여기는. 그죠? 여기는 미납세 곱하기 20% 곱하기 50% 감면이야. 퍼센티지만 달라져. 무신고시는 이제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 감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신고면 여기는 미납세 곱하기 10% 곱하기 50% 감면. 여기 미납세 곱하기 20% 곱하기 50% 감면. 그래서 미납세 우리 아까 부가가치 신고서 계산할 때 미납세 이거죠. 이거 매출세액이고요. 그죠? 요거 매입세액이고요. 얘도 매입세액이네. 그러니까 72만원에서 66만원 뺀 거죠. 6만원. 이거 0이고요. 이거 640 매입세액 64만원. 요거 72만원 매출이죠. 이건 요거 22만원인데 2만원 매입세액이죠. 매입세액은 64만원에 2만원 합치면 66만원. 매출세액은 72만원. 72만원에서 66만원 빼면 인합세액 나온다고. 6만원. 그래서 6만원을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여기요. 미납세액 곱하기 10% 곱하기 50% 감면이 아니라 20% 곱하기 50% 감면. 그래서 6,000원? 일반 무신고.
그 납부불성실 미납세 곱하기 만분의 3 곱하기 경과일수 5일 90원. 영세율 과세 표준. 금방 영세율 과표 하나 있었잖아요. 1500짜리 0.5% 곱하기 신고불성실 영세 0.5% 곱하기 50% 감면. 그럼 얘도 75,000원이 아니라 37,500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2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 작성. 여기가 책이 이렇게 돼 그 바꾸라 그랬죠? 과세 면세로. 그럼 지금 보니까 2기 확정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 작성하래. 예정 때는 적절하게 신고됐대요. 예정 때요?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 전산회계처럼 전산세무처럼 나눠주지 않았네. 789네. 789. 얘가 예정이고요. 10, 11, 12 확정이고요. 우선 예정 때 공통매입세 안 분했겠죠, 요거. 그죠? 어떤 거? 얘는 제조용 목재 구입. 매입세 공제 매입세. 회계팀인데 여기 보니까 회사가 도서와 책장을 같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책장 제조는 과세 사업이니까 매입세 공제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요. 회계팀은 이 회사의 회계팀은요. 면세 사업도 회계 처리해 줄 거고 과세 사업도 회계 처리해 주겠죠. 공통 매입세 얘기네. 그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한대요? 과세 면세 사용 구분 불가하대. 그럼 공통 매입세 안 분해야지 뭐. 또 직원 휴게실 얘도 전 직원 이용한대요. 전 직원 둘 다잖아. 그럼 공통 매입세 안 분되는 금액은 얼마? 예정 때 20만 원이죠. 2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2기 예정 때는 요거잖아. 1억 5천하고 5천 요거죠. 면세 비율이 몇 프로예요? 25%죠? 2억 분의 5천이니까. 그죠? 그러면 2기 예정 때는 요 부분 있죠? 2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두 개 과세 면세 합친 거 2억 분의 5천 25% 20만 원에 25%면 얼마요? 5만 원이죠. 이 공통 매입세 안 분할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었을 거라고. 이것까지 계산해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5만 원. 그리고 확정때입니다. 확정때는 계속 이거랑 또 확정때 뭐 있어요? 얘는 책장이니까 과세사업 매입세 공제돼. 과세 면세 사용 구분 불가. 공통 매입세액이네. 생산직 책장 안전장비 책장 조립한대. 그게 과세잖아. 그럼 공통 매입세액은 얼마냐면 다 합쳐서 30이죠. 30만 원 곱하기 과세 면세 다 합쳐요. 5억 분의 면세 1억 5천이죠. 5억 분의 1억 5천이네. 5억 분의 1억 5천. 그럼 몇 프로인데요? 면세 비율이 30%. 30만 원에 30% 얼마예요? 9만 원이죠. 공통 매입세 9만 원 안 분한 거야. 근데 예정 때 얼마 매입세 불공제 받았어요? 5만 원 매입세 불공제 받았잖아. 그럼 얼마만 더? 4만 원이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그 얘기죠.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원래는 7월부터 9월에 대해서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내역이 있어야 돼.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저기 이거 말고도 기출문제 찾아봤어요. 그때 없더라고. 그냥 하라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10월부터 12월은 정산으로 놔두시고요. 정산. 뭐 이렇게 불러오게 하면 저 금액 있네. 그래서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요게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였다고 이거. 이거였다고. 이거 제조니까 아니고 겸용. 이거 겸용. 이때 안 분했어야 되고 이거 두 개. 여기까지. 그리고 나중에 확정할 때 요거 겸용해서 세 개 합친 거 확정할 때는 총 공동매입세액은 30만원. 총 공급가액은 5억분의 면세 공가액은 1억 5천. 면세 비율 30% 9만원. 이미 매입세액 불공제 받은 게 얼마라고요? 5만원. 그러니까 얼마만 더? 4만원. 문제 3번 결산. 결산 일반 전표. 장기차입금 내년에 만기가 된대요. 12월 30일날 대변에서 차변으로 장기차입금. 거래처는 동부은행. 금액은 3천. 내년 만기야? 올해 유동성 대체하는 거죠. 유동성 장기 부채. 2번 9월 15일날 680만원 매도 가능 증권. 그거 공정가액이 630이래요. 이전에 행한 회계 처리는 올바르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해서 평가이익 평가손실 서로 상계하는 것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2월 30일날 잠깐 학계 전액 시산표 가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있나 확인할게요. 컨트롤 F. 매도 평가손실 없고요. 잔액 없죠? 그죠? 없네. 평가손익. 아까 회계 처리 다 됐다라고 가정하면 이전에 그 회계 처리는 올바르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문제 1번에 4번 얘기예요. 1번에 4번. 얘 제대로 돼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일반 전표 680 매도 가능 중을 주고 산 거 대변으로 보내요. 얼마 받아요? 650 받아. 모래니 나 지금 평가하는 건데 600 650 된 거잖아요. 30만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죠. 그치?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 3번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한 제품 500이 종업원 누락된 걸 기말 제품 실사 결과 확인했다. 차변에 복리 후생비 800번대 복리후생비 금액은 500. 대변에 제품이죠. 제품 대변에 나갔네. 뭐 해줘야 돼요? 조교8 타계정 대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요. 결산 자료 입력. 가셔서 1월부터 12월. 저거 3천하고 2,150만큼 입력해도 되고요.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클릭하셔서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 추계액 입력하면 돼요. 퇴직금 추계액 1억 5천이요. 1억 2천 있으니까 3천 더 설정한다고. 일반 사무직 7,150이요. 5천 있으니까 2,150만큼 결산 반영. 그러면
500번대 퇴직급여 1200란에 3000, 800번대 퇴직급여 1200란에 2150. 어제 그 얘기 했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계 처리하면 세법은 어떻게 한다고? 부인해버린다고. 그죠?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다 부인 예고. 청구물산입 유보 발생. 자, 부양가족 명세 원천징수. 우선 본인 여성이신데요. 여성이면 부녀자 공제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안 돼. 왜냐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해요. 근로소득 금액이 5천이잖아. 원천징수. 그래서 정석정 부녀자 공제 안 되고요. 그리고 송정수 로또 당첨금 맞은 거. 송정수 로또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죠. 그죠?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시아버지 송경철, 동생 아들. 우선 송경철님 장애인이신데 돌아가셨죠. 1월 3일날 사망일 전일로 판단합니다. 1월 2일날 살아계시죠. 공제 받을 수 있어. 동생 일용근로소득 500. 아들 소득 없대요. 그럼 이제 시아버지서부터. 시아버지는 몇 번 누르는 거야?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죠. 2번 송경철. 기본 공제 받을 수 있죠.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시아버지 70세 넘으셨잖아요. 경로우대. 그리고 동생 정민기. 동생 형제자매 정민기. 공제 안 되죠? 나이가 많잖아. 부죠.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송문기. 문기는 기본 공제 돼. 그리고 직계 비속 20세 이하. 문기는 돼. 그리고 자녀세 공제도 되죠. 이렇게. 2번 김사직 직원 4월 20일 퇴사했다. 퇴사하면서 4월 30일 날 퇴직금 지급했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반영해서 퇴직소득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시오. 반기별 신고 대상 아니다. 급여 자료 입력. 하기 전에 사원 등록 가셔서 할 거 없나? 아, 이건 아까 전에 그거였지. 퇴직이죠, 그죠? 김사직님, 김사직님 클릭해서 퇴사 연월일 언제라고요? 2018년 4월 30. 김사직 색깔 바뀌었죠? 그리고 지급일자 2018년 4월 30 지급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급여 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4월달 뭐 복사하든 안 상관없어. 복사해 보세요. 기본급 확인할까요? 300 직책수당, 월차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다 있네. 국민연금 1566 빵빵, 건강보험 106480, 장기요양 7850, 고용보험 22750. 그리고 자, 지금 이렇게 복사해 오면요, 연말정산 중도태에서 연말정산 탭이 안 떠. 클릭하셔서요. 복사 안 하면 이거 자동으로 뜨는데. 급여 반영. 그러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렇게 돼요. 급여 반영 누르면.
그리고 퇴직소득 자료. 퇴직소득 자료 가서 퇴직소득 자료. 몇 월달? 4월달. F2 김사직. 과세 퇴직급여 1,800. 퇴직연금 과세 이연 없죠.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4월달. 조회만 하면 돼요. 할 거 없어. 조회만 하면 돼. 창 닫고 저장. 3번은 점수 주려고 저런 문제 내는 거예요. 사업소득 자료. 사업소득자 등록 102. 성명은 장상호. 소득 구분이요. 기타 모집수당 F2. 기타 모집수당.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810502 1028 951.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거 없고요. 거주자 상호 이런 거 없죠. 그죠. 소득세법상 거주자고요. 지급연월 8월 30일이고 고용관계 없이 영리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이니까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자 입력. 그래서 고용관계 영리목적 여기 영리목적 계속적 반복적 용역 제공 사업소득. 사업소득 자료 입력. (8월) 지급연월 30 F2 장상우 8월 지급일 30일. 지급액 얼마? 200.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몇 프로죠?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 6만원 지방소득세. 법인조정 회사 변경 973 우리산업 세금과 공가명세서 불러오기 확인. 거기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걸 거예요. 법인세, 농특세, 손불산입, 기타 사유유출, 토지취득세, 손금불산입, 유보 발생, 교통위반 과태료, 손금불산입, 기사처분, 업무무관. 이거 뭐야? 업무무관? 업무무관 자산 관련 매입세액, 손금 불산입. 요건 유보. 교통유발 부담금, 법인세. 요거는 다 손금이네. 그래서 얘는 법인세니까 기사처분이고요. 얘는 토지취득세잖아요. 토지취득세는 유보 발생이죠. 그리고 교통위반 과태료, 손금불산입, 기사처분이고요.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 관련 매입세액이야. 요것도 손금불산입. 저는 유보. 그래서 조정
토지취득세, 선금불산입, 유보 발생 875만원. 아이 불편해. 직접 입력. 농어촌 특별세, 법인세 73만원. 기사처분, 과태료 얼마였죠 이거? 1, 2, 3이었나? 기사처분. 그리고 업무무관자산 관련 매입세 35만원. 유보 발생. 업무무관자산 매입세액이요. 회사는 업무무관자산 350. 부가세 대급금 35만원. 돈 나갔겠죠. 385만원. 세법은요. 얘를 회사가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 그러니까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세법은요. 저 부분을 세금과 공과라고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 이거 안 한다고. 그래서 손금 불 산입한 거라고요. 그래서 유보 처분해도 되고요. 기사 처분해도 돼요. 유보 처분해도 되고 기사 처분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유보했다고요. 그래서 업무관 자산 매입세액 유보 발생으로 처리했다. 자, 그리고 2번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이건 뭐 어려운 서식 아니죠. 뭐 설명하는 게 어렵지. 퇴직연금 충당금 조정 명세서. 자, 기초퇴직연금 예치금 얼마? 기초 1억. 기초 수령액, 해약액, 그 지급액 얘기하는 거죠. 지급액 2천인데 그 중에 퇴직연금에서 지급한 건 1,500. 요거만큼 세무조정되죠. 그죠? 손금불산입 유보 감소로 퇴직금 납입액 불입액 3천. 1억 1,500 중에 퇴직연금 성금산입액 1억 3천이네. 퇴직금 추계액 얼마요? 1억 4천. 그럼 1억 4천 중에 이미 성금산입한 건 5,500이고요. 그리고 성금산입 부담 대상금 3천이니까 이거만큼 성금산입이죠. 이거만큼 성금산입이고 이거만큼. 이거 해약액이고 이거 요거만큼 반대 추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 세무조정인 거죠. 이건 성금산입 유보 발생, 요거는 성금불산입 유보 감소.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손금산입 퇴직연금 유보 발생 3천. 손금불산입 퇴직연금 지급액 1,500. 얘는 유보 감소. 건설자금이자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건설자금이자. 보통 이제 건설자금이자 파주 공장 특정 세금에 대해서만 나와요. 나오더라도. 대출 기간
봉은행 봉. 나는 봉이야. 봉은행. 차입일 2018년 4월 1일이죠. 차입 금액 거기 보세요. 차입 금액은 얼마냐면요. 15억 중에 공장 신축에 사용된 건 12억이거든요. 차입 금액은 공장 신축에 사용한 12억만 입력하는 거야. 이자율은 몇 프로요? 5%. 지급이자. 여기 보니까 지급이자 일시 이자 수익 차감하라고 되어 있죠. 단기 지급이자 얼마인지 확인할까? 지급이자. 차입 기간은 4월 1일부터 단기 말까지니까. 그러면 4월부터 3개월 뺀 거죠. 올해 3개월 뺀 거. 올해 3개월 뺀 것. 그러면 지금 이자 계산할 때 12억 곱하기 거기 답의 부분 나와 있어요. 5% 곱하기 365분의 요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야. 1년 365일이거든요. 1월달 빼고 2월달 빼고 3월달 빼야지. 1월달은 31일, 2월달은 28일, 3월달은 31일이죠. 그죠? 그래서 90을 빼면 365에서 90 빼면 275일. 275일. 그게 우선 지급이자 이자 비용인데 그 이자 비용에서 운용 수익이 있으면 그건 뺀 금액. 이자 일시예금 150 뺀 금액. 그래서 건설자금이자 아까 그거 계산한 금액에서 일시자금 이자를 빼면 얼마 나온다고요? 43705 479. 준공 예정일은 언제예요? 2019년 12월 31일. 건설자금 이자 대상 일수는요? 건설자금 이자 대상 일수. 공사기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월 1일부터 며칠? 214일. 214일. 그러면 12억 곱하기 계산 어디 갔어? 건설 12억 곱하기 5% 곱하기 365분의 214 그러면 35178 082가 나와요. 35178 082. 그래서 35178 082 35178 082에서 아까 전에 이자 수익 빼듯이 여기서도 빼야 돼요. 여기서 이자 수익 뺐듯이 여기서도 이자 수익 빼야 돼요. 걔는 건설자금 이자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상 일수는 214일이고요. 여기는 35178 그거 빼면 33678 082가 돼요. 그럼 이거만큼 33678 082만큼 33678 082 조정 등록 눌러서 여기 안 된다. 조정 등록. 조정 등록 눌러서 안 돼 여기.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오셔서 건설자금이자 송금불산입해서 33678 082 33678 082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 감가상각비, 건물, 자산코드 1 건물, 취득연월 2013년 1월 15일 정액법, 기초가액은 10억, 누계액은 4억, 내용연수는 40년, 그리고 몇 번대? 500번대.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 건물엔 자본적 지출 3,600을 수선비로 처리했대요. 즉시상각 의제죠. 단기 즉시상각 의제입니다. 단기 즉시상각 의제는 어디에 입력하는 거야? 우리 정액법은 전기 즉시상각 의제도 그렇고 단기 즉시상각 의제도 다 더하는 거죠. 세무상 취득가액 구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단기 즉시상각 의제 여기 3,600만큼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감가상각 한 걸로 보는 거죠. 회사가 이렇게. 그리고 기계장치는 세무서에 신고한 적 없으면 건물은 무조건 정액법이고요. 건물 이외에는 정액법, 정률법 중 신고한 적 없으면 정률법이니까. 그래서 기계장치 코드 2, 취득연월 2016년 3월 20일 정률법, 기초가액은 6천, 누계액은 2천, 내용연수는 5년. 그렇죠? 근데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회사는 감가상각 얼마 했대요? 사용자 수정하셔서 회사는 우선 1,000만 원이잖아. 근데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요? 이거 회사가 전기 시인 부족액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했어. 회사가 전기 오류 수정 손실 1,500, 감가 상각 누계액 1,500. 회사가 이렇게 처리했어요. 세법은 저거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갔잖아. 자산의 감소주 유형자산. 세법은 저거 어떻게 본다고요? 감가 상각 비로 본다고. 전기 오류 수정 손실로 처리하고 감가 상각 비라고 읽는다고요. 회사가 저렇게 처리했다고 본다고. 시인부족액만큼을. 그때 감가상각 할 때 그 교재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조정하면 조정 감가 상각 비 1,500, 대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1,500. 이거 중대한 오류죠? 이익잉여금이잖아. 이거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세무조정 어떻게 돼요? 감가상각비가 차변에 있으니까 손금 산입 이익 잉여금 1,500. 손금 산입하면 자본은 감소합니다. 근데 이익잉여금이 대변이잖아요. 자본 증가하죠. 쌤 소득처분 뭐요? 기타 라는 세무조정하고, 그리고 회사는 감가상각비가 이거만큼 더 있다고 본다고요. 회사가 이렇게 처리했지만 세법은 이걸 이렇게 본다니까. 회사가 감가상각비 한 걸로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감가상각비라고 읽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 시덥지 않은 거 했잖아. 이병진이라고 쓰고. 뭔 얘기인지 알지? 자, 이병진이라고 쓰고 잘생겼다고 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꺼져버려? 자, 주말인데 짜증나게. 그치? 자,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여기 1,000이 아니야. 여기 얼마라고요? 회사 감가상각비 1,000이 아니야. 2,500이라고 이거 1,500 더라고. 이렇게. 이거 저기 또. 자,
해서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죠. 그죠? 해서 다 있죠, 그죠? 블로그 누르면 다 있을 거야. 그래서 정액법은 감가상각비 조정액 요거만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해서 유보 발생이고요. 그죠? 정률법은 조정액 상각부인에 696만 원 손금불산입 유보 발생.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세 개인 거죠. 그죠? 감가상각비 아까 전에 그 이익여금 처분에 대한 손금산입 있죠. 전기오류성 손실. 직접 입력할게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이거만큼 1,500 소득처분 기타. 그리고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와 건물 감가상각비 1,010만 원 유보 발생.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696만 원 유보 발생. 자, 174페이지 문제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과 을을 작성하시오. 단 기존 자료는 및 다른 문제의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해서 세무조정을 하고 세무조정을 생략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선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보시면 직접 입력하도록 할게요. 전기 말에 선급 비용이 82만 원 있었다는 거죠. 선급 비용. 순금불산입 유보 발생이었을 거고요. 바로 2번에 보시면 선급 비용 전기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 조정된 거 올해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비용이죠. 그러면 추인하면 되죠. 손금불산입 된 거 손금산입으로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그리고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2200 손금불산입 유보 발생이었을 거고, 그 중에 2번에 보시면 시인부조객 1000만 원이 발생했네요. 시인부조객. 그럼 시인부조객 1000만 원에서 천을 시인부조객 범위 내에서 순금 산입해서 추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표에 가셔서 우선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자본 변동 내역은 재무에게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도록 하고, 손익계산서 법인세 비용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상 법인세보다 법인세 50만 원, 지방세 5만 원 적게 계상되었다. 손익 미계상 법인세가 또 적게 계상됐네요. 적게. 법인세 비용이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서보다 50만 원과 5만 원 적게 계상됐다. 그러면 이거만큼 법인세가 더 처리됨으로 인해서 세법상 자본은 55만 원이 더 감소해야 돼요. 우선 자, 재무상태표 가셔서 12월 조회하시면, 12월 조회하시면 재무상태표에 자본 전기 자본은 1867 5빵빵 1867 500 000 67 500 000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690, 그리고 자본조정은 마이너스 650,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 마이너스 100만 원.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58 020 000 이네요. 기초잔액은. 자, 여기서 자본금은 1867 500에서 1967이니까 증가되는 거죠. 얼마만큼? 1억만큼. 그래서 1967 오빵빵이 되는 거죠. (1876) 오빵빵에서 1억을 더해서 1967 오빵빵이 된 거예요. 기말 1967 오빵빵. 자본잉여금은 690이었는데 전기에 690이었어요. 근데 단기에 890이 되는 거네요. 그럼 얼마만큼 감소해야 돼요? 증가된 거죠. 200만큼 감소가 아니라 증가. 200 890이 됐죠. 여기. 그리고 세 번째 자본 조정은 전기 650 마이너스 650이었다 마이너스 350이 되려면 300만큼을 줄여야겠네요. 마이너스 300만큼을 줄이면 마이너스 350이 되죠. 확인. 이렇게 되죠.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노계도 마이너스 100이네요. 마이너스 100이었다가 마이너스 100이니까 얘는 변동이 없는 것. 그리고 이익잉여금, 전기의 이익잉여금은 58020 000 그죠? 58020 000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기말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523 341 4빵빵이 돼요. 기말에 523 341 4빵빵이 되려면 523 341 4빵빵이 되려면 이 금액을 감소시켜 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감소는 그냥 하면 되죠. 이익잉여금 감소니까 58020 000 그러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이 상쇄되면서 없어지고 요 자체 523 341 4빵빵이 기말 잔액이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죠? 523 341 4빵빵. 그러면 우선 회계상 자본은 이 금액이 돼. 2495 241 4빵빵. 이 금액의 자적을표의 유보를 1200만큼을 더해야죠. 그죠? 그리고 손익미계상 법인세. 손익미계상 법인세. 자, 법인세 이 금액 지금 전에도 이런 문제 있었죠. 손익미계상 법인세,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이 법인세 과세 표준보다 적게 계상됐다. 그러면 법인세 과세 표준에서의 법인세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법인세 더 내야 된다는 거죠. 법인세를 더 내면 법인세 50만 원이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사용하는 법인세를 가지고 법인 세무조정을 하죠. 그래서 그 세무조정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법인세법상 법인세가 더 많은 거야. 근데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법인세를 세무조정을 했기 때문에 50만 원만큼 법인세를 더 낸 거죠. 세법은. 그만큼 세법의 자본은 감소해야겠죠. 그래서 손익미계상 법인세 5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하면 50만큼 자본은 감소하는 겁니다. 이 양의 금액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왜냐면 여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6 더하기 7 더하기 여기 6이잖아. 이게 6 더하기 7 을표 을 더해서 그리고 빼기 10이란 말이야. 빼기 10. 손익미계상 법인세는 빼는 거라고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냥 넣어주면 이 금액 자체가 자본에서 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무상 자본은 이 금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2506 691 4빵빵.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